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양가로 6번.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 있어서의 지분 부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측량 이름이 나왔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은 우리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실시가 되면 이 경지 정리가 쫙 돼버리고 전체적으로 토지 모양 딱 바뀌어버리죠. 그럼 측량을 전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우리 지적법상 용어 정의편에서 딱 묶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원칙 해놓고서는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이 뭐됨에 따라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가로가로을 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런 용어는 자,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었다. 이 지역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지적 확정 측량 실시된 지역.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즉, 위 지역에서는 아래 측량을 실시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된 지역이다. 그러면 이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됐구나.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는 무슨 측량이 됩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재작년에 나왔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내는 사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 지역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밑에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전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던 이런 토지들이 있었어요. 난개발이. 자,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이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되면서 도시개발 사업 실시해서 신도시 같은 게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토지와 현재 토지는 완전히 형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측량을 전면적으로 한다. 그게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측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분 부여 방법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아까 신규 등록, 분할, 합병에 의해서 네 번째 요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이 토지와 완전히 달라진 토지에 옛날 지분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자, 기존에 있던 이 지역 안에 수많은 지분들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지분들을 써서 그대로 빼내서 다시 붙여주되 보기 싫은 부분 붙은 지분은 지금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고 깔끔하게 본번만 가지고 새로 부여를 해주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칙. 자, 이 지역 내에 있는 지번 중에 무슨 번을 사용해서 본번만 사용해서 새로 부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 본번도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만 쓰는데 자, 여기서 제외하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것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분. 그 지분도 안 써요. 이 두 가지 지분은 안 씁니다. 자, 우리 화명동 신도시인데 이 화명동 전체가 신도시로 개발된 거 아니죠? 저 낙동강 가까운 쪽은 이름만 그렇듯하게 생태공원 붙여놓고 아직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산성마을 올라가는 쪽도 화명동이지만 그대로 야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일부만 신도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500번지까지 이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 전체 지역에서 일부만이 이런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역의 안에 8이라는 지분이 있는데 바깥에 보니까 8의 1이라는 지분이 있더라. 그러면 안에도 8, 밖에도 8,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것이 있더라. 이때 그 본번으로 된 지분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제외한다 이 말이야. 제외한다. 그 다음에 9번지는 워낙에 광활하게 넓은 토지였는데 일부만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포함이 되고 일부는 제외가 돼 있어요. 이런 토지가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씁니다. 해서 두 가지 지번은 안 쓰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이 지번을 사용을 했을 때 토지 간의 지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1, 2, 3, 4, 5, 6, 7, 8, 9 하고 쭉 붙여갔을 때, 자, 지금 8번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8의 1번지는 8번지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8의 1은 어떻게 있어요? 요 왼쪽 아래에 있잖아. 8의 1이 여기 있으면 8과 8의 1이 너무 떨어져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 진행되면 여기는 몇 필자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잖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지번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쓰는 지번에서 이거 쓰지 말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지가 1로 가버리면 남아있던 나머지 9번지는 같은 지분 두 번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9의 1로 했다. 9의 1로 했다. 그러면 여기 9가 있고 9의 1 있고 또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거 또 쓰자 안 쓰자. 쓰지 말자 하고 제외를 해버리는 거야. 위치 추적이 곤란하다는 걸 미리 예상해서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더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번 수가 부족해서 다 붙일 수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지번 수가 부족한 결정적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는데, 하나는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해 주면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예외적인 방법으로 붙였던 거야.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본번들 싹 무시해버리고 이 지역의 최종 지번이 500번지죠. 그러면 500이라는 본번에 이어서 이 안에는 501, 502, 503 이런 식으로 붙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수가 부족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토지와 지번의 순서는 안 맞을지라도 해당 지번 부여지역, 신도시 지역에는 전부 비슷한 지번으로 쭉 넘어가니까 위치 찾기도 수월하겠죠. 그렇게 붙여주거나 또는 자, 단지식으로 불리거나 또는 영어로 블럭식이라고 부르는 거, 블럭식.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더라. 자, 지금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돼서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필지만 표현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자, 신도시 만들어지면 신도시 만들어 놓고 집부터 아무데나 짓고 집 사이로 골목이 납니까? 도로부터 쫙쫙 뻗어놓고 도로 사이로 건물 짓습니까? 도로 사이로 건물 지어요. 그래서 우리 화명동도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주거단지, 상업단지, 교육단지, 아파트, 마트,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들어왔을 때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하나의 단지, 이 단지를 영어로는 블럭이라고 한다. 블럭. 이 블럭에다가 기존에 있던 본번 중 한 개의 본번만 붙여주는 거야. 단지당 본번 하나, 다음 단지에 2번지. 그러면 이 단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지 안에는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단지 안 개별 필지는 본번을 갖다 쓰고 부분만 쫙 붙여주는 거야. 1의 1, 1의 2, 1의 3, 1의 4. 본번 하나 가지고 아주 넓은 지역에 지번을 다 부여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여기 가면 2의 1, 2의 2. 이런 식으로 쭉 붙여주면 몇 개 안 되는 본번 가지고도 다 부여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든지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 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지번 부여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블럭식. 자, 그러면 우리 겨우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을 배웠어요. 이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 지적법이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지번 부여 방법인데 이 4가지를 제외하고도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더 있더라는 거야. 그럼 더 있을 때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법 중 한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그 방법 그대로 붙이도록 돼 있다. 해서 4가지 경우 자, 지번이 바뀌더라. 지번 변경. 이 지번 변경 금방 배웁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번 부여.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지번을 변경하다. 행정구역 변경. 또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척 변경할 때도 지번을 새로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사업. 요 4번도 도시개발사업.
여기도 도시개발사업하고 나왔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자, 지분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해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자, 일단 앞대가리만 따서 외웁니다. 지행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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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행축도. 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지분 부여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방법 중 요 4번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됐습니다. 준용한다. 자, 저 방법에 준해서 사용한다. 준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4번 방법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 이 말이에요. 해서 지행축도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된 지역의 지분 보유 방법을 준용합니다. 자, 지분 변경 좀 이따 배울 거고 행정구역 변경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명동이 신도시 들어오면서 자꾸 크고 금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화명동으로 예를 들어 이사를 가고 신도시 양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금곡동의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금곡동의 인구가 많이 줄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금곡동 인구도 얼마 없는데 동 하나 유지하기가 이 행정구역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금곡동의 일부를 화명동에 합쳐버렸다. 그럼 행정구역 통폐합이 일어나면서 개편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금곡동에 있었던 지분을 그대로 화명동에 가지고 오면 지분 똑같은 게 두 개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지분을 새로 부여해줘야 돼. 어떻게 부여한다? 이 방법 그대로 준용해서. 그 다음에 자, 축적 변경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건 됐고 이때도 지분 부여 새로 해줘야 돼. 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요 방법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이 개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미리 지분을 좀 부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공사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미리 지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 그때 미리 지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라는 거, 미리 계획된 도면에 의하되 구체적으로는 요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의 지분 부여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지분 부여할 때는 공사 끝나고 나서 부여할 그 방법대로 미리 부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행축도 네 가지는 요 4번 방법을 준용합니다. 작년에 하면 여러분은 이제 30회 시험 치니까 28회 시험 때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지적 확정 청약 실시하는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놓고 박스 안에 요 지행축 세 가지를 넣고 아닌 거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28회 때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한번 건너뛰었고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행축도. 작년에는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외울 필요 없다. 지행축도 이거 안 하고 막 지나갔는데 이제는 한 해 쉬었으니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지행축도. 별거 없죠? 자,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지번 변경을 하는 경우의 지번 부여는 신규 등록 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지적법, 옛날 지적법에서는 요 네 가지 경우에 요 4번이 아니고 신규 등록할 때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요 방법 준용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경우는 4번 방법 준용한다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걸 지금 31페이지 지번 변경하고 나왔죠. 지번 변경을 여기서 봅니다. 자, 지번 변경은 지번을 바꾸는 건데 뭐 한 토지 지번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번 변경은 그 지번 변경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지번 변경 사유에서 1번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동일 지분 부여 지역 내에 같은 지분이 2개 이상 있게 되더라. 새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지분이 무질서하게 부여가 돼버리더라.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아래 위 토지가 합병이 되고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하면서 1번지 다음에 2번지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150번지가 떠올라 와 있고 150번지 옆에 지나가 보면 갑자기 3번지가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 배열을 새로
전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번 변경이라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지번 변경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지번 변경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해요. 소관청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알아서 지번 부여 지역별,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해주면 됐었죠.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변경하는 것도 소관청이 하되 처음 부여하는 것은 알아서 했어요. 그러나 변경하는 것은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승인을 받느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구청장이 지번 변경하려고 한다. 우리 화명동 전체 지번 변경할 수도 있고 일부 지번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자, 지번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김해시는 김해시장이 소관청으로 의무보고 있죠. 김해시장이 김해시 전부나 일부 지번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 승인 받아야 돼? 경상남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창원시는 인구 거의 110만에 가까운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 광역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이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러면 창원시 진해구청장이 지번 변경하려고 한다.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창원시장. 그게 대도시장이다 말이야. 요 사람들 승인 받아서 합니다. 자, 그럼 누구 승인 받는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맞죠? 예전에 우리 모의고사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나온 적 있죠. 우리 등기법에 가면 등기소 관할 통폐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 법원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법원과 뭐 경기도에 있는 무슨 법원에 뭐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상급 법원장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경기도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죠? 그런 문제는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제된다. 쭉 패야 된다. 그죠? 쭉 패야 된다. 지보고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가 문제 내면서, 자, 부산시 동구 지원에서 뭐 사건하고 뭐 해야 이래 되면 저는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그죠? 지역색이 깊은 건 내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자, 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우선 뭘 해야 되느냐? 승인받기 위한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신청서에는 지번을 포함해서 몇 가지 명확하고 세세한 걸 기재하라. 기재하라 이렇게 돼서 이걸 지번 등 명세라고 부르는 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번 등이니까 지번만 기재하면 될까요? 몇 개 더 기재될까요? 몇 개 더 기재되겠죠? 그러면 이 지번 변경되는 대상 필지들마다 지번을 포함해서 등 했는데 이거 뭐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네 가지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해서 찌찌면소 하고 들었다면 되죠. 찌찌면소. 자, 찌찌면소 네 가지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지번 등 명세라고 부르는 게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승인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서, 자, 지번 변경은 아까 대표적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다, 무질서하다. 그때 하는 게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이에요. 그럼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다 승인해주고 아직은 불규칙하다고 볼 수 없다 불승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번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이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걸 통해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는 거야. 스스로 확인합니다. 스스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면, 자, 지적도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40cm, 30cm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안에는 수십 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번과 지목, 지번과 지목, 지번과 지목 이런 식으로 쭉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지는 대고, 2번지는 과수원이고, 3번지는 창고용지고, 4번지는 과수원이고 이런 식으로 지번과 지목이 등록되어 있는 게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면을 딱 보면 토지 모양과 지번이 나오죠. 그럼 도면 딱 보면 이 지역 지번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면을 확인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관공서는 다 전산화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장부 꺼내서 볼펜 꺼내가지고 정말 이쁜 한글로 적으면서 기재를 했는데, 지금은 장부 꺼내서 기재한다, 컴퓨터 켜놓고 키보드 두드린다. 지금 키보드 두드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화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A 관공서가 취급하는 A 정보는 A 관공서에 보관이 되어 있어. 그럼 B 관공서가 A라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B 관공서에서 A 관공서 가서 보든지 또는 업무 협조를 얻어서 그 자료를 송부받든지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직접 가서 보든지 가져오든지 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전산화를 시켰고, 전산화가 완료된 지금은 행정기관들 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간에 서로 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을 이용해서 이제는 다른 관공서 정보도 땡겨와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그럼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까 누가 관리하더라? 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장 관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그 자료를 땡겨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이 전산망이 있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전산망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소관청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적도 및 임야도 자기가 보관하잖아. 그 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줬어요. 왜? 이거 보고 판단해 주세요 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 사본을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지금은 시도지사 등이 바로 확인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요게 우리 한 7년, 8년 전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요게 삭제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0년이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은 나름대로 중요도가 있다.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지번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지번 변경을 신청하는 지적소관청은 승인 신청서와 함께 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된다.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았다. 승인 받아서 소관청이 지번 변경한다. 지번 변경할 때는 어떤 방법, 어떤 지번 보유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된 지역의 지번 보유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변경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지목 들어갑니다. 지목.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석한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한다. 맞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한다. 그죠? 내가 공부하는 시간. 수업 참석하시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복습하시고 그렇게만 가시면 안 됩니다. 책을 자꾸 읽어서, 특히 지적부 같은 경우는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책에 있는 그 문장이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 문장을 자꾸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직접 글자를 보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며칠 전에 TV 뉴스에 올해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하나 나왔어요. 이과 수능 만점생. 이과 수능. 옛날에는 제가 이 대학 갈 때만 해도 문과를 가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서 경영대, 경제학, 법학과 이 문과를 가야 좋고, 공대 쪽으로 하면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지만 스스로를 비해서 내가 공돌인데 이랬다. 공돌이. 근데 지금은 이과를 가야 좋고 문과 가면 내가 문돌이다. 문돌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기초가 기술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고 옛날에만 해도 뭔가 머릿속에 관념적인 게 나라를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최고가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과 수능 만점자 대단한 학생이다 말이에요. 나와서 뭐라고 했냐. 자, 학생은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무리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를 쉬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도 막 쉬었다가 공부 좀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래 하잖아. 그런데 한 달에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를 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쉬는데 쉬려고 하루를 다 쉬려고 해보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노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능 만점자예요. 자, 우리는 그리 공부하려면 한 3일 따라 하다가 저기 영락 공원묘원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 못해요. 못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업 듣는 시간 빼고 하루에 지금은 4시간만 더 하자. 수업 시간만큼만 내가 하자 생각하고 하시면 돼. 그리고 남은 시간은 좀 쉬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3월달, 5월달 올라가면서 조금씩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안 하고 어쩌려고? 그것도 안 하고 합격하려고? 공부할 때는 우선 뭐 한다? 외운다. 일단 이거를 하는데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책을 보세요. 외우기 위해서는 문장을 통으로 외울 머리는 나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중요 단어가 외워지면 중요 글자 하나만 따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 아까 우리 이중매매 할 때 이중매매는 유효. 그러나 적극가담시 무효. 이것만 딱 외워둬도 논점은 그 2개잖아. 그것만 외워둬도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빨리빨리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매매네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워둬야 된다. 맞죠?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는 문장을 보면서 핵심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되는 거야. 그 핵심 단어를 찾아내는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예요. 맞죠? 그래야 자꾸 외워진다 이 말이에요. 외워져야 공부됩니다. 제가 우리 애들 매 학교 데려다 주면서 태고 다니면서 딱 타면 몇 달을 했어요. 자나 깨나 하고 얘기하면 뒤에서 뭐 하도록? 공부. 앉아나 서나 공부. 자빠지나 엎어지나 공부. 죽으나 사나 공부. 그러다가 그냥 눈으로 봐서 안 된다. 암기해라. 자나 깨나 암기. 앉아나 서나 암기. 죽으나 사나 암기. 엎어지나 자빠지나 암기. 4번을 시켰다고. 그런데 느낀 게 뭐냐? 속담 중에 틀린 말이 없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느냐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맞죠? 물을 먹느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한테 달린 거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 활용을 조금 하시고 짜투리 시간 집에 가시가 특히 저녁에 오시는 분한테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저녁에 오늘 지금 수업 받고 복습하시다가 거기서 오늘 딱 외워야 되겠다. 3개만 골라요. 많이 고르지 말고. 여러분 책에 오늘 제가 칠판에 적은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이 용량 초과로 나중에 사람이 헷가닥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외우려 하지 말고 그중에 3개만 외우자. 3개만. 하고 3개를 별도로 조그만한 쪽지 옛날에 영어 수거 단어 외우듯이 그거 하시고 그거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학원 올 때 차 가지고 오지 마시고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나 가까우면 걸어오실 거 아니야. 그때 뒷주머니 넣어놨다가 꺼내서 그거 외우면서 오세요. 그거 3가지만 딱 외우라고. 그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외우기 위해서 앞단어 따고 그 뒤에 몇 글자 적어놓고 그거 하는 것만 해도 확실히 훌륭한 공부고 그게 외워지면 나중에 그 자산이 한 100일, 200일 지나면 300개, 600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고 그게 나중에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 그냥 집어 던져도 되는 얄궂은 종이에다 적으세요.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집어 던지더라도 좋은 종이 하지 말고 오늘도 집에 가다가 옆에 찌라시 나눠주면 딱 보고 앞에 무슨 뭐 몇 프로 세일 돼 있더라. 그럼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 좀 보이세요. 뒤에 보니까 뒤에도 총천색 돼 있더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 보니까 뒷장이 백지로 돼 있더라. 그럼 그거 받아서 그거다가 적어가지고 좀 외우고 던져버린다. 그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그게 큽니다. 여러분 4시간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 그 3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정리하고 3가지가 여러분 기억에 남지 4시간 동안 한 거는 다음에 어디선가 본 듯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보는 거고 외워진 그게 실제로 맺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지적법 못한다. 이 지목의 대상이다. 손가락을 빡 집어서 니 지적법도 못하나. 그죠? 지목들은. 자, 지목은 토지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 지목이라고 해서 토지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의 지목을 분류할 때 뭐 가지고 분류해요? 용도 가지고 분류해요. 그런데 나라에 따라 용도가 아니고 흙의 성질, 토양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토성지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용도만 가지고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목을 용도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지목.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는 1필지에 몇 지목? 1지목만 등록해. 기준이 딱 하나만 등록하기 때문에 이걸 단식지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단식지목이라는 용어는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용도지목을 채택한다. 이런 용어는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나라에 따라 이런 토양의 성질이 위에 땅의 생긴 모양에 따라 그 지형지목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구분해서 용도만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용도지목이라고 부른다.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목에 대해서 자 33페이지 보시면 양거로 1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 그것만 아시면 되고 2번에 지목의 유형 뭐라 된다. 뭐가 되고 3번 지목의 변천 자 현재도 몰라서 난리법구동이다. 과거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목은 현재 몇 개냐는 아셔야 된다. 지목 현재 우리나라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28개. 그러나 처음부터 28개였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18개였다. 자, 이 말은 처음에 18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28개인 것은 아니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2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은 처음부터 28개였으며 틀렸죠? 현재 28개요. 처음에는 18개로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목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주차장 같은 지목.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주차장이라는 지목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차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차가 거의 한 집당 1.5대 거의 2대 돼가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한 용도의 땅이 필요하죠.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새로 생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호부 2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수월해요. 겨우 28개, 호부 28개입니다. 지금 재작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지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가 3,800만 필지에 가깝습니다. 그걸 28개 용도로만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거 너무 어렵다. 안 되겠다. 해서 지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중간 발표가 재작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지금 지목을 어떻게 나누려고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일단 대분류 12개, 중분류 60개, 그리고 소분류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하고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게 제대로 나오면 중분류 60개니까 소분류가 하나 3개씩만 묻는다 해도 소분류가 180개 되는 거야. 그럼 60개, 10개, 70개다 180개 하면 벌써 200몇십 개가 됩니다. 호부 28개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겨우 28개야, 겨우 28개. 그래서 빨리 자격증 따고 싶은 분은 요걸 때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해가 나중에 10배로 늘어나고 나면 그때 자격증 들기 어렵게 되겠죠? 지금 따셔야 돼. 자, 해서 지목은 현재 28개밖에 없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물론 28개는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4번 지목의 설정 원칙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 자, 1번 1필지 1지목. 이건 이미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필지당 지목 몇 개만 등록? 하나만 등록. 그 다음에 2번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주된 용도로 쓰이는 지목을 추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주지목 추정의 예가 바로 양입지예요. 자, 아까 도로나 국어 또는 뭐 목장용지, 뭐 가축 축사, 양어장 이런 것들이 있고 유지, 국어 있지만 그러나 주된 용도인 과수원 하나로만 등록해버렸죠? 맞죠? 그럼 양입되는 소규모 종된 토지들은 주된 용도 토지의 지목을 추정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지목 추정. 아까 양입지가 대표적인 주지목 추정 원칙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속성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영속성 원칙. 이 영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목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지목으로서의 이 사용이 영속성을 가질 것, 아주 오래도록 사용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다가 저런 용도로 지금 바뀌어 있지만 그 바뀐 것이 일시적으로만 바뀌었고 다시 원래 용도로 돌아갈 거라는 게 명확하다면 그러면 지목은 바꿔주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용도로 쓰는 것은 영속성이 있다 없다? 없고 일시적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지목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가 일시적으로만 변경되면 지목은 불변,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지목이 바뀌기 위해서는 일시 변경이어야 돼요? 영속적 변경이어야 돼? 영속적 변경이 된다. 영속성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속성 원칙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28번째 마지막 지목으로 잡종지라는 게 있는데 잡종지에 실제로 법률 규정으로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야산 일부분에 돌이 이렇게 좋은 게 많아. 그러면 돌을 캐내기 위해서 채석장 허가를 받았어요. 채석장. 돌 캐내는 곳이죠. 이 채석장 부지는 잡종지라는 지목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야였던 토지에서 지금 이 부분은 채석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잡종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채석장은 돌을 캐내고 돌 파낸 그 구멍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 우리 경관훼손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중진국에서 선진국 발돋움 하려고 가다가 지금 계단에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단계죠. 자, 그런 단계인데 자, 이렇게 배가 조금 부를 때는 환경 문제가 이제 눈에 떠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는 환경하면 저기 바꾸면서 먼 환경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석장 허가 잘 안 내줍니다. 왜? 너무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훼손이 심하니까. 그래서 채석장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원상 회복 조건을 붙였어요. 원상 회복 조건. 자, 돌 캐내는데 이 돌 캐낸다고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 내에 돌 캐내고 다시 원래 임야처럼 흙을 갖다 부어서 구멍을 막아주고 식목을 해가지고 원래 임야 형태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붙여서 채석장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채석장은 영속적으로 채석장인 거예요. 다시 임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임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속 임야로 놔둔다는 거예요. 요게 영속성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요 채석장 또는 토치장이라고 해서 흙 파내는 곳 이런 곳으로 허가된 토지가 그냥 허가받았냐 원상회복 조건 붙은 허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우리 법 규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영속성 원칙이고 나왔다면 거의 이거였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넘어가 보면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목 추정. 요거는 우리 법에서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기타 각종의 토지개발사업 등 공사, 대규모 공사가 준공, 끝난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 준다라는 원칙. 이게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인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지목 하나하나를 배울 때 몇 가지 예를 들게 됩니다. 자, 사용 목적 추정 원칙과 관련해서
자, 1, 2, 3번은 우리 지적법의 법 규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4번부터는 중요도가 뚝 떨어지고 5번, 6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4번까지는 알면 그래도 조금 더 좋다. 예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야산이 있어요. 이 야산에 요거만큼 내가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자,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경사진 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자다 보면 사람이 깨고락지가 돼 자고 있다. 그죠? 맞잖아. 밑으로 쭉 밀려내니까 머리가 여기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갖고 깨고락지 돼 자고 있을 거잖아. 머리가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헤딩 구해도 머리는 안 다칠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 집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평평하게 경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맞죠? 경지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이 야산을 경사진 땅을 샀는데 집 짓기 위해 샀어요. 원래는 임야였어.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집 지으려고 땅 샀으니까 집 짓는 토지는 지목이 됩니다. 대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왜? 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해서 우리가 사는 주거가 있는 땅일 때 주거용 건축물 유지를 위한 부지다. 지목이 대가 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짓기 위한 목적만 있다? 대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를 사고 사람을 사서 일단 요거 토목공사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 해가지고 요렇게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 만들고 나서 다시 건축 허가 받아야 돼. 돈 써가면서. 그리고 건물 지어서 준공 검사가 떨어져야 그때 가서 비로소 지목이 대로 됩니다. 실제로 이 토지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 유지를 위한 부지가 됐을 때 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이 지역은 개인이 땅을 산 게 아니고 커다란 법인체가 땅을 사가지고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준공되면서 여기는 아파트 들어서기 위해서 A 아파트 단지, B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짓기 위해서 땅부터 골라버리죠. 이렇게 토지만 경지 정리만 돼 있는 상태에서 지목을 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요때는 대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거예요. 대규모 공사가 끝난 거예요. 대규모 공사. 여기는 땅 공사만 돼 있고 건물은 안 들어왔죠. 아까 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경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공사가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앞으로 이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거냐라는 목적에 따라 미리 지목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 미리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다. 여기는 공장 들어오기로 했다. 미리 지목을 공장 용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인데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막 해석으로 인정돼서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 선언이 용도 경중이니 하는 거 이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얼마 전에 한번 나왔다가 또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6번 법정 지목 원칙이겠는데 이거 지목은 임의로 정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하는 거죠. 우리 법 배우면 전부 법으로 정하는 거야. 맞죠? 법으로 정하는 거야. 손해배상 지 맘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절차에 맞아야만 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거 맞아야지. 법정 지목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5번 지목에 구분해가지고 나옵니다. 밑 옆에 보면 가로 21, 22, 24, 25, 26, 27, 28, 29 안 빠지고 나온다. 23은 없는데 23은 지목 그 자체로 넣은 건 아니지만 관련돼서 다 나왔어. 지목은 빠지는 경우가 없어. 최소 한 문제야. 최소 한 문제. 두 문제도 나오고. 그죠? 자, 그럼 지목에서 전답 과수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전답 과수원. 어중간하네. 우리는 무조건 빨리 맞추면 좋다. 맞죠? 그러나 저는 빨리 맞추면 안 좋다. 왜? 빨리 맞춰봐. 여러분 집에 가지만 난 집에도 못 간다. 그죠? 집이 멀어. 집이 멀어. 그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적 요지까지만 하고 가죠. 그래도 좀 해서 요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 밭을 얘기하고 답 논을 얘기하고 과수원은 말 그대로 과수원입니다.
자, 전답과수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지입니다. 농지. 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다. 그럼 농지를 사야 돼. 그 농지가 전답과수원 합쳐서 농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만 농지는 내 소유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요구되는 농지가 대표적으로 전답과수원이에요. 그럼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다. 농사 짓는 땅은 작물이 지 혼자 자란다. 사람이 가서 노동력 투입해야 된다. 노동력 투입해야 돼. 그것을 재배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재배. 그래서 전과 답과 과수원은 공통적인 요건이 재배라는 요건이 필요하더라. 재배. 그래서 1번 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즉 물 이용 없이 곡물이나 원예 작물 가려놓고 과로, 과수류는 재배 동그라미 하나. 자, 과수류는 과일 나무류를 얘기하고 과수류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죠. 그러므로 과수류는 재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초, 뽕나무, 닭나무, 묘목, 관상수 하고 나왔는데 여기 나무 하고 나왔어요. 자,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임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나무를 뭐 한다? 재배하더라. 그럼 나무를 재배하는데 과일나무 재배하면 지목이 뭐예요? 과수원. 그러면 전이 되기 위해서는 과일나무, 인나무, 아닌 나무 재배하면 전,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밭. 꼭 뭐 양파 기르고 뭐 고구마 기르고 해야 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길러도 밭이에요. 다만 그 나무는 무슨 나무는 아닐 것? 과일나무는 아닐 것.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물을 주로 뭐하는? 재배, 기르는 토지와 그 다음에 식용, 먹으려고 죽순을 뭐하는? 재배하는 토지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무들이 재배되는 게 아니고 자생, 스스로 크더라. 이건 전이다, 임야다. 그건 임야가 되는 거예요. 임야. 그 다음에 2번 답 나왔습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농과 밭의 대표적인 차이점. 노는 물을 이용해서 즉 물을 고이게 해서 농사 지을 때 논이 되는 거고 물 없이 맨 땅에 농사를 지으면 밭전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뭐하는? 재배하면 답이 돼요. 그러면 이 벼, 연, 미나리, 왕골이 재배되는 게 아니고 자생하고 있더라. 자생하고 있는 곳은 물은 고여 있죠. 물은 고여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 되지 못하고 유지, 물고인, 연못, 웅덩이가 되더라. 유지가 됩니다. 재배라는 요건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수원, 동그라미 1번. 사과, 배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뭐하는? 재배하는 토지. 그리고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 부지 합쳐서 모두 과수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 아까 대는 양입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입 못하고 별도 등록.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까지 봤는데 거기 양가로 2번에 그 굵은 글씨 말고 밑에 또 화살표 해놓고 1, 2, 3 해놓고 안 하고 왔죠? 요건 옛날에는 이거 다 하던 것이고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게 10년쯤 전에. 요즘은 법에 나오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목장용지 하고 나왔습니다. 목장용지. 자, 다음에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부지는 별도로 대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1번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 풀밭을 조성했는데 축산업, 낙농업 하기 위해서 풀밭 조성했으니까 목장용지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는 당연히 목장용지 돼야 되겠죠? 맞죠? 가축은 축사부지. 그 다음에 3번 1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해가지고 뭐 창고 같은 거 안에 있더라도 그 그냥 목장용지로 해버립니다. 자, 거기 보라색 바닥에 축산법 해가지고 정의하고 나왔는데 예전에는 여기 있는 이 동물들 기르는 부지는 목장용지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적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내면 우리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예, 법 따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법 다 준비해야 돼. 예,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거기 안에 보면 나오는 거 뭐 매출이 나오고 2번 끝에 3번에 꿀벌 나왔죠? 이런 거 예전에 다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꿀벌 사육장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닐 거야. 이래서 예전에 한번 다 틀린 적이 있습니다. 꿀벌.
메추리 하면 우리 메추리 알 먹잖아. 그러니까 메추리는 아이고 기를 수도 안 있나. 근데 꿀벌 하니까 꿀벌은 아이고 산에 가다가 웽 하면 잡다가 쏘이면 야단난다 그죠? 꿀벌은 뭐 가축이라 볼 수 있나? 꿀벌 가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양가로 잡은 기타에가 지렁이가 있더라. 지렁이. 혹시라도 나오면 계속 안 나온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렁이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제일 많지만 그 가능 자체가 지금 적다. 거의 없다. 이거 이외에도 예전에는 지리회신이라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깨구리를 집단 사육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깨구리 집단 사육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적과 공무원도 깨구리요? 그거 기르는 부지는 뭐로 해야 되지? 자기도 모른단 말이야. 맞죠? 그럼 옆에 대학 교수님들 몇 분 해가지고 막 질의를 해. 근데 이 교수님은 잘 모르겠다. 일단 잡종지로 해라. 저 교수님은 깨구리는 물에 살잖아. 양어장으로 해라. 막 이렇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내버린다고. 자, 옆에 물으니까 이런 전문적인 학문하시는 분들이 답을 줬는데 다 다르더라. 이건 뭐로 할까요? 해서 가나다 안 하고 볼래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뭐라 내려오느냐. 귀하의 질의를 검토해 본 바 나 아니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게 끝입니다. 어떤 논리도 없어. 그냥 네가 보낸 것 중에 나 아니 타당하다고 사료됨. 옛날에는 그거를 찾아서 문제를 냈었어. 이 미친 인간들이. 그게 지리회신이라고 하는 거야. 지리회신. 그래서 깨구리는 뭐로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예전에 공부하는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 안 나온다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이것도 막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목에서는 거기 양가로 1, 2, 3, 4 하고 나서 밑에 굵은 것으로 나오는 거 있죠? 굵은 것이 그거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거까지만. 그리고 넘어가서 임야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들 다 한번 복습을 잠깐 우리 공시법은 4시간씩 하지 말고 1시간 만에 끝내고 민법이나 결혼하시라 했어요. 대신에 내일 요거는 외워야지 하고 3개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좀 외우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